네, 뻔하지 않은 얘기하는 완판 면접. 여태까지 이런 꿀팁은 없었다. 완판 면접 시간 하나란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이 고민하는 진짜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 마지막 말 한마디. 면접의 마지막 말 한마디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뽑은 마지막 말 한마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는 면접은 면접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화 빌리 엘리어트라고 아시죠? Do you know? 오! 그 발레리노가 되기 위해서 꼬마가 시골에서 막 어렵게 발레를 배워서 그 영국 국립학교에 갔는데 면접을 망친 거야. 마지막에 아시죠? 뭐 물어보면은 뭐 I don't know, I don't know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가려는데 어떤 면접관이 불러잡고 So, Billy, 춤출 때 어떤 기분이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영어로. 빌리가 뭐라고 답합니까? Do you remember? You don't know? 아니, 앞에서 우리 PD님 영화는 봤다는데 대답을 안 하고 있네. 거기서 빌리가 그럽니다. I don't know 또 이래. 그럼 면접관들이 그러지. 아 저런 이러잖아. 근데 걔는 붙어요. 뭐라고 했기 때문에? I don't know. It feels good. It feels good. 계속 이래요. It feels good이라는 게 춤출 때 기분 좋고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하죠. 날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다. 그러면서 면접을 마무리해요. 근데 면접관들이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고개를 들면서 표정이 바뀌면서 빌리를 되게 심오하게 쳐다봅니다. 그 면접에서 힌트가 있었죠. 심금을 울리는 말 한마디를 했기 때문에 빌리는 앞에서 면접 못했던 거를 다 뒤집어 엎고 당락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쵸? 인생이 바뀌었어요. 자, 마지막 말 한마디만 바꿔도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힌트가 나온 심금을 울리고 감동을 줄 수 있고 이런 말을 해도 좋지만 일단 그거에 앞서서 제가 물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도 여러분께 알려드릴 텐데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부터 쫙 나열해 드릴게요. 자,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여러분, 면접관이 마지막으로 자네 할 얘기가 있나? 하는데 거기서 최악이 뭔지 아세요? 아니요? 없는데요?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개팅에 나갔어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앞에 있는 사람이 물어봐. 저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없어요? 그런데 아니 없는데요? 이러면 그 소개팅 그거로 끝 아니겠어요? 나한테 관심 없다는데 누가 그 사람한테 호감이 가겠어요? 설마 이거는 인생이 걸린 면접 자리에 가서 자네 할 말이 있나 하는데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죠? 굉장히 많대요. 할 말이 없대요. 아니에요? 이렇게 과격한 말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만약에 제가 면접관으로서 앞에서 누가 없습니다 하는 순간 탈락이에요. 앞에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난 그런 사람 싫어요. 왜냐면 마지막 말 한마디를 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그걸 그렇게 날려버리는 불성실한 태도, 이거 최악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피해야 될 거 없습니다는 절대 하지 마세요. 뭐라도 하세요. 물론 전략적으로 좀 머리를 써서 무슨 말을 할지 연구하고 가야겠지만 그거는 좀 있다. 자, 그러면 또 하지 말아야 될 거, 앞에 한 실수 다시 리마인드 시키지 마세요. 최악이 뭐냐면 제가 오늘 떨어서 앞에 실수를 많이 했는데 나 원래 더 잘났는데 앞에 내가 망쳤는데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 심어주지 마세요. 면접에서는 초두 효과라고 해서 첫인상 효과도 있지만 물론 저희 이 완판 면접에서 이걸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구독, 알람 이런 거 다 해주시면 얻어갈 수 있는 정보들이 무궁무진합니다. 또 깨알 홍보를 했네요. 다시 올라와서 자, 여러분, 아니 앞에 내가 실수한 거를 뭐하러 리마인드 해줘요? 초두 효과는 첫인상 효과인데 최신 효과가 뭔지 아세요? 끝에 한 말이 기억에 남는 걸 최신 효과라고 하는데 끝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면 여러분은 나고자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아, 제가 저렇게 실수를 많이 했었지. 맞아, 쟤 별로였지. 아니 내가 저한테 왜 마지막 말 한마디 할 기회를 줬지? 저 어차피 별로였는데. 이런 인식 심어줘봤자 여러분만 망합니다. 절대 앞에 내가 실수를 해서 얼른 나 더 잘났는데요, 더 말 잘할 수 있고 나 진짜 이 회사에 오기 위해서 되게 많은 걸 했는데요 보여드리질 못했어요. 그럼 끝이에요. 네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기회 줬는데. 내 잘못을 정말 다시 상기시키지 마세요. 좋은 말만 해도 모자랄 시간에. 그리고 또 피해야 될 거, 주구장창 길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지막 말 한마디는 임팩 있게 한 20초 정도가 제일 적당해요. 빌리 봐요. It feels good. I feel dreaming.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붙잖아요. 한마디만 하더라도 임팩 있는 말을 하지. 구구절절 임팩도 없는 말. 뭐 기회만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어요. 기회만 주시면 여러분의 회사에 빛을 발하는 인재가 되겠어요. 이런 뻔한 말, 임팩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무 뭐 느낌도 없는 말. 이런 말 좀 제발 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제가 다 정리해 드렸는데 이런 얘기 외에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 여러분도 한번 리스트업을 해보세요. 그리고 회사에 가서 열심히 배우겠다. 여러분 회사에 배우러 가는 자리 아니에요. 바로 투입할 인재를 뽑는 거지.
들어와서 누구 학교 가요? 배우게? 여러분 죄송. 저 완판 면접 저 여자 저렇게 욱하지 않았는데 왜 오늘따라 이렇게 욱해?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좀 오늘 욱하는 이유는 그만큼 감정을 이입을 많이 해서 그래요. 왜냐면 제가 생각해도 좀 최악이다 하는 답들을 먼저 이렇게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서 제발 이런 것들은 피해 가시고. 그럼 이제는 좋은 얘기 방긋방긋 웃으며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마지막 말 한마디에 대미를 잘 장식할 수 있을까? 저는 3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제가 면접 컨설팅도 하는 사람인데 원하신다면 그 소개글에 있어요. 제 이메일 주소 aranloves1@naver.com 그거로 신청하시면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제가 가장 그 면접 과열할 때 내세우는 건 감정 호소예요. 감정 호소형. 아니 그러면 저한테 묻겠지. 아니요. 가서 뭐 울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저를 뽑아주시지? 아니면 전 죽을 것 같아요? 하라는 얘기예요? 쳤어요. 그런 얘기를 하게. 그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감정 호소형은 되게 담백하게 내 감정을 얘기하되 여기서는 우리가 빌리 엘리어트처럼 신금을 울릴 수는 없을 정도라도 내 진솔한 얘기를 하면 진정성이 통해서 면접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면접관은 우리 엄마, 아빠 나이 또래일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 친구나 엄마, 아빠한테 힘든 걸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얘기해보세요. 인생을 하소연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그런 거지. 저는 제가 이렇게 취준생 기간이 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무언가를 어떻게 해서 이제는 엄마가 좀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 여기서 엄마를 건드리는 이유는 이용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오기 전에도 어젯밤에 엄마가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다. 아니면 엄마가 제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할 때 괜찮아 괜찮아 다독이면서 어느 날 이렇게 눈물 훔치는 모습을 내가 모르게 목격했다. 이런 말을 하는 순간 그래서 날 뽑아달라가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정말 열심히 했고 오늘 면접에 최대한 잘 보여드렸으니까 그 모습을 여러분이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끝내버리면 감성도 건드리죠. 그리고 면접에 내가 아까 그랬죠.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못했든 잘했든 난 되게 잘한 것처럼 얘기하세요. 밀당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면접 가서 나 못했어도 뽑아주세요.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고 누가 뽑겠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했고 잘했고 이제는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습니다. 붙여주세요. 차라리 그러면 미소를 띠면서 뭔가 내 아들 같고 내 딸 같은 마음이 들어가면서 뭔가 바꿀 수 있어요. 생각을. 스펙에서 1점, 2점 뒤져요? 괜찮아요. 여기서 엎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이제 감정 호소형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 비굴하게 하면 안 돼요. 담백하게 참신하게 감성적인 것과 이성적인 걸 섞어서 자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난 좀 더 심오한 게 필요해요. 하면 면접 컨설팅 신청하셔도 되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거기에 답을 좀 친절하게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번째 접근 어떻게 하냐? 이건 현장 활용 즉흥형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네, 제가 만든 말입니다. 현장을 활용하라. 뭐냐면 이거는 약간 리포팅 하듯이 그날 딱 떠오르는 걸 얘기하면 돼요. 딱 이런 거죠. 회사에 와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 저보다 이제 먼저 들어간 선배들이 회사 얘기를 하면서 힘들다는 얘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저한테는 저 같은 취준생한테는 그 힘들다는 얘기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약간 인터랙션 되게 멋있게 들렸고 부러운 얘기로 들렸고 그러면서 또 이제 감성에 또 이성을 더해야죠. 저는 저렇게 저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 이렇게 면접 자리에 왔는데 꼭 저의 미래 모습이 여기 앞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선배들과 얘기도 나누고 미래지향적으로 회사의 발전된 모습을 같이 토론할 수도 있고 이런 더 멋진 모습의 상상이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든지 왜 엘리베이터를 활용했냐면 이 회사를 활용하는 말을 하는 게 현장 활용형이에요. 예를 들어 회사 식당에 너무 배가 고파서 면접 전에 구내식당에 가가지고 1,500원인가 내고 먹었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비슷하게 접근할 수 있겠죠. 생각보다 여기가 밥이 되게 맛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빵 터지겠죠. 근데 밥 먹으러 위해서 오고 싶다는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하수. 플러스 이제 또 붙여야죠. 이렇게 맛있게 차려주시는 우리 이모님들의 밥을 먹어도 부끄럽지 않은 인재가 되게끔 열심히 노력을 했고 제가 여태까지 뭐뭐뭐를 했고 앞에 못한 얘기를 좀 더 붙여도 돼요. 단 20초로 끝내기. 제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작성해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틀은 아시겠죠? 자 그럼 3번째 마지막 이거는 미래지향적. 미래지향적이 뭐예요? 내가 이 회사에 왔을 때 난 이미 됐어. 그리고 미래를 지향하면서 회사의 궁금증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저는 기자도 했었어요. 그 기자 시험을 볼 때 마지막 말 한마디가 뭐냐고 진짜 본부장님 급들의 남자분 5분이 묻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제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미국 워싱턴에 특파원을 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최소 몇 년 정도가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제가 뭘 준비하면은 그 가는 길에 더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랬더니 거기서 뭐 이렇게 약간 뭐야 저거 이러면서 아니 자네 아직 붙지도 않았는데 그런 질문을 하나? 이러길래 제가 뭐라 그랬냐면 미래를 내다보라 그랬죠. 저는 이미 됐다고 생각하고 제 미래를 한번 그림을 그려봤다고. 왜냐면 모든 면접에 임하는 사람들은 이 회사에 붙었을 때 어땠을까 이런 거를 상상하고 온다. 저도 상상을 해봤는데 저는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저 미국에서 대학 나왔습니다. 네,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영어도 하고 거기 저널리즘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는 특파원을 꿈꾸고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고 제가 미국에 가서 그 미국 문화도 먼저 이해하고 있고 언어도 알기 때문에 훨씬 더 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답했더니 면접관분들의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가는데 인사과에 그분의 뭐 팀장이었는지 뭐 차장이었는지 직책은 모르나 저한테 그랬어요. 왠지 한나란 씨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 면접 차수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뭘 믿고 그러세요? 이랬더니 아까 옆에서 들었는데 이렇게 답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왜?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묻는 사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마지막 말 한마디 하면은 뭐 그냥 자기 얘기 주구장창 하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은 똑똑하게 미래지향적으로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를 그리면서 그 비전을 오히려 질문하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면접의 팁은 끝낼 건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팁을 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미래지향적으로 답하랬더니만 차장되면 연봉 얼마예요? 이런 걸 묻는 사람들이 있대요. 나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여러분 휴가 며칠이에요? 요거는 그나마 귀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차장되면 연봉 얼마나 오르나요? 이거 괜찮아 보여요? No. 또 거기서 또 물어보는 게 이런 거. 저기 근데 합격하면 합격 통지 언제 줘요? 이런 거를 왜 그분들한테 물어봅니까? 그게 지금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여러분도 상식하에 판단해서 똑똑하게 접근하세요. 저 정말 오늘 저의 비밀 병기를 정말 있는 대로 다 솔직하게 다 풀어드렸으니까 여러분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면접에 임할 때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면접관이라면 이런 말 들으면 괜찮을 것 같나? 어떤 말을 하면은 귀가 번쩍 들 것 같나? 여러분 연구 많이 하시고 완판 면접 참고 많이 해주시고 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3종 플러스 홍보하세요. 뭐 있죠? 독치사, 스펙업 이런 카페 많이들 가입되시죠? 내가 뭐 그거를 한다고 여러분께 뭐 푸시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 좋은 정보는 서로 공유하면 좋으니까 네, 오늘도 좋은 팁 얻어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며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오케이? 3? 오케이, 그럼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